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개입과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사실 있으십니까? 전국을 삼키고 있는 청와대 문건 논란부터 숙희 김 씨가 말하는 북한의 실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강현재 변환봉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정윤회 씨 오늘 검찰 출석하는 장면을 봤는데 공개석상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셨어요? 아까 생방송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동안 사진으로 접하다가 정말 저런 동영상을 본 거는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뭐랄까 좀 침착하고 뭐랄까 좀 당당한 표정 같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아직까지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것도 없고 그야말로 문건 자체도 찌라시, 신빙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겠죠. 겉 봐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무슨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람처럼 몰아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좀 비춰졌습니다. 그런 실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정윤회 씨는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자기가 고소인으로 나가는 거하고 아무 죄가 없어도 피고소인이 돼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지금은 고소인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얼마 전에 새정치연합이 그래서 정윤회 씨를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 사건에서는 이제 또 피고발인이 되니까 뭐 어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논란이 좀 있었죠. 직권남용으로 아마 그런 혐의로 아마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발했던 것 같은데. 민간인인데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을 했다. 그 직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무고죄로 또 고소한다 그러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고소 정권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고소 고발 왕이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듯한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윤회 씨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질 것이다. 이게 아마 정윤회 씨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본인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일단은 어휘 그대로 보면은요. 불장난을 한 사람은 문건 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장난에 춤춘 사람은 문건 유출자겠죠. 그러니까 어구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작성한 사람, 유출한 사람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둘을 뛰어넘는 이 모든 작성과 유출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까지 해서 총 3명의 어떤 3가지 세력을 지칭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 불장난을 누가 했느냐, 그 불장난이 그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윤회 씨가 지목하는 불장난. 네, 정윤회 씨의 말이 사실 이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찌라시 같은 수준이 이렇게 왔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불장난은 누군가가 불장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일으키고 장난질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장난질을 한 사람으로 지금 정윤회 씨는 아마 마음속에서 염두에 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실체도 사실 뭐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모든 것이 허위라면. 사실이. 저는 제가 만약에 정윤회 씨라고 한다면 이제 자막에도 혹시 뭐 박지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의혹도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아마 그런 것을 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 박지만을 겨냥해서 박지만의 지시에 따라서 박관천 경쟁이 문건을 유출하고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일부 언론들이 과대 보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심증을 몰아간다면 결국 자기가 박지만과 뭔가 대립각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박지만과 비슷할 정도로 자신이 뭔가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정윤회 씨는 자신은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전혀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박지만 씨와 같은 급이 될 만큼 어떤 권력자의 지위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박지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장
그리고 첫 보도한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과장 네. 확대 보도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마 향후 수사를 받거나 자신의 입지를 선택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정윤회 씨 오늘 출석하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조금 뭐랄까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출석할 때도 기자들 문답에 좀 몇 가지 답변을 하면서 가족의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다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네. 당당이라는 표현과 여유라는 표현을 좀 나눠보면은 네. 조응천 검사, 이제 조응천 비서관이었죠. 네. 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네. 묵직하게 들어갔고 이 네. 정윤회 씨는 좀 여유롭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둘이 굉장히 다 어쨌든 자신감 측면에서는 두 명 네. 모두가 확고하다라는 저는 그런 이미지를 두 명 모두 출두해서 예.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거나 좀 더 많이 했거나 그렇죠. 누군가의 주장은 조금 더 진실에 가깝거나 뭐 이런 거일 텐데 어쨌든 십상시 모임 그 문건에 등장했던 십상시 모임의 실체는 없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의 대상 내지는 이제 수사의 범위가 네. 어딘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십상시 모임, 그러니까 매월 뭐 2회 정도 특정 어떤 식당에서 누구가 정기적으로 만났다. 요 팩트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식당에서 정말 이런 만남이 있었는지 네. 이것만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근데 네. 이것만으로는 어떤 십상시의 존재 내지는 모임, 정윤회 씨와 관계에 일체의 실체적인 어떤 관계나 진실은 없다라고까지 확대해서 증명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동열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 국세청장. 국세청장입니다. 예. 뭐 가끔 청와대 사람들이 만난다는 얘기는 박 경장에게 했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박 경장이 완전히 소설을 썼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도 들은 얘기를 전한 건 있다. 예. 저는 이제 좀 구별해서 명확히 이제 나눠보자면 저는 문건 자체는 찌라시고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건의 내용 자체는 문건 자체는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문건 자체는 분명히 찌라시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은 전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비선을 통해서 국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별개로 나눠서 볼 때 이제 박동열 저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수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입니다. 처음 진술할 때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진술하게 되거든요.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다. 그런데 점차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진술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상을 보면서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에게 뭔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처음과 진술을 바꿔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박관천 경정한테 제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박관천 경정이 완전히 소설을 썼다라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가게 돼서 만약에 박동열 그 청장의 지금 발언을 신뢰하게 돼버리면 모든 것은 박관천 경장이 다 뒤집어 쓰게 되겠죠. 뭐 지금 증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정윤회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인선 자체가 그 정상적인 인사 체계 시스템보다는 약간의 비선의 의혹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급작스럽고 깜짝스러운 인사는 있었으니까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의혹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 십상시 모임이 그 배후였다. 그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참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결과적인 파장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박동열 전 청장이 한 말에 의하면 정윤회 씨가 가끔 청와대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박경정이 다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기가 박경정에게 정확히 전달한 말이 뭔지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빙성 여기까지만 있는 건데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의 내용은 박경정이 어떤 경위로 쓰게 됐는지를 본인이 모른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소설을 썼다라고까지 너무 오버해서 나갔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정말 그것이 완전히 소설로 썼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 너무 앞서 나가서 박경정이 쓴 문건 전체를 다 이렇게 소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방어적인 기제에서 이렇게 너무 나간 말을 한 것인지 또 사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전달한 얘기들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엮여져서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동렬 씨 얘기는? 그렇죠. 박동렬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이 문건을 작성한 박경정 씨 입장에서 보면은 박동렬 씨만이 정보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한 명한테만 하나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소설을 다 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박동렬 씨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보면 출처가 찌라시에서 본 것도 있고, 네.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네. 또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아는 사람이 누군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김춘식 행정관은 아니라고 또 검찰까지 네. 얘기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안봉근 비서관 얘기 나왔다가 어쨌든 뭐 제3의 인물까지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뭐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장군 멍군 치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윤회 씨 이번에 출석과 함께 네. 그동안에 이쪽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세에 몰렸다고 하면 이제 정윤회 씨가 시작을 하는 건데 출석과 네, 함께 네. 출석과 함께 첫 마디가 불장난 뭐 춤춘 사람들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저는 박지만 씨까지 겨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윤회 씨가 원하는 거는 작성자하고 유출된 사람 정도로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 또 청와대에서도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종의 반격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7인회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설이. 네.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저 청와대 출입 기자의 보도 리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 보시죠. 올해 3월 정윤회가 박지만을 비행했다는 주간지 기사부터 정윤회 문건까지 청와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특정 세력의 계획된 작품으로 의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이후 공직 비서관실 직원들의 물갈이 인사 등을 통해 유출 경로를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포함한 7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관련 문건 유출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7명은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 2명과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대검 수사관, 박지만 이지회장의 전 비서, 언론사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세력이 의도적으로 최근 혼란을 모의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십상시의 실체가 없고 7인회. 뭐 이전에는 뭐 양촌 모임이라고 좀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 아까 7명 거론됐던 7명 중에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 조홍천 비서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 간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분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분은 뭐 아예 거의 이제 거론되는 7명 자체를 다 모른다. 난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 지금 이런, 이제 문건의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너무 무슨 회,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사실 우리 4명도 지금 두 번째 만남인가요? 이게 가인회를 하나 가면서 뭔가 좀 큰일을 벌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7인회라고 묶어서 할 정도의 실체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홍천 비서관의 말도 있지만, 다만 그러면 왜 또 7인회라고 해서 이 조홍천 비서관을 포함하여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를 보면, 아까 우리 변 변호사님 말씀도 하셨듯이 청와대에서도 이제는 공을 어떤 청와대의 비선, 뭐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여기에서 이런 이 전국을 실체도 없는 것에 흔드는 어떤 조직을 하나의 뭐 조홍천 비서관과 박경정에게만 국한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만들어서 문제화시키려는 어떤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7인회가 부각된 이유는. 그거의 실체는 를 않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않지만 이런 이제 7인회라는 게 나오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좀 봐야죠. 저는 그러기는 약간은 좀 반대되는 입장이고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청와대 내에서 무슨 십상회가 있었고 또 7인회가 있었고 청와대 내 여러 괴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그 혼란과 부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가 어디가 될지는 몰라도 7인회 자체도 물론 실체는 당연히 없겠죠. 문건을 유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기를 흔드는 일이고 정권의
크나큰 타격을 줄 만한 일인데 보다 비서관하고 행정관급, 수석 비서관급들 모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서관, 행정관들, 언론인, 그다음 대검 수사관, 물론 검사장급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7인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문건을 유출한다. 그건 넌센스럽게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제 저 모임 참석자들을 검찰 수사 의뢰 저거 검토하겠다.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검찰 수사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기는 쪽으로 좀 호흡 조절 내지 방향을 좀 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팩트 체크를 하나 하면은 이제 7인회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 7인회 아니라 뉴 7인회 뭐 신 7인회 이렇게 하는 그 7인회에 오모 행정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알려지고 있어서 근데 저 오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정확한 뭐 수사나 이런 뭐 결과 안 나오고 있지만 문건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모임과 상관없이 이제 저 멤버 중에 몇 분들은 좀 연루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 자체가 상당히 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뭐 역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워낙 중요한 사정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더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인회 아니면 뉴 7인회 뭘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출했다. 그거는 조금 사실일 확률이 좀 신빙성이 낮지 않을까. 조응천 비서관은 아주 강직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검사철부터 좀 그런 그러니까 선배님들이시니까 어차피 또 지금 청와대에는 신 7인으로 거론되시는 한 분도 그분이 또 변호사 출신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분도 이제 로펌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송무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신 7인으로 언급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아는 그분은 그분이 아닌데라고 저도 좀 놀랐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조언을 만드는 걸 보면은 그냥 좀 만드는 게 많구나. 일단 팩트 체크보다는 일단은 그냥 뭐가 나오면 그냥 만드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변호사님이 보신 모습이 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7인회라는 명명은 하도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이 이름이 너무 입에 짝짝 붙으면서 알려지니까 사실 뭔가 이에 반대되는 문건 유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조장한 정윤회 씨 표현에 빌리면 불장난을 한 세력을 좀 지칭하고 싶었던 표현이 아닌가. 근데 실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양천 모임이다 그래서 뭐 이제 조응천, 박관천 그런 거기에 뭐 몇 명이 더 가세한 무슨 모임이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좀 확실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